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에서부터 손에 쥐는 테니스 라켓, 그리고 머지않아 하늘을 날아다닐 운송수단의 몸체까지 한 가지 소재가 오늘날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그 가능성은 상상을 뛰어넘는 소재, 바로 탄소 섬유입니다. 이 작고 가는 실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본이 오래도록 지배해온 이 분야에서 단기간에 눈부신 성과를 이루며 세계의 주목을 받은 한국의 케이신 소재 이야기입니다. 왜 이 소재가 중요한지, 어떤 기술적 비밀이 숨어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100년 걸릴 기술이라 불리던 분야를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추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한 기업의 집요한 도전, 기술의 난이도, 그리고 산업을 뒤흔든 거대한 수요처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탄소 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탄소 섬유는 매우 가는 실 형태의 소재로 무게는 철보다 훨씬 가볍지만 강도와 인장성은 월등히 뛰어납니다. 같은 무게 기준으로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는 말 그대로 초경량 초강력 실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항공기 우주선 스포츠 장비 등 고성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이미 핵심 소재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수소 연료 탱크 등 고강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분야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조 공정입니다. 원료에서 실을 뽑아내고 이를 고온에서 탄화시키고 표면 처리와 방사를 거쳐 최종 제품이 되기까지 모든 단계가 정밀한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즉, 실을 뽑는 기술 하나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왜 이 시장을 그렇게 오래 지배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초기부터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했고, 고성능 카본의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품질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소재의 균일성, 다양한 산업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제품 개발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항공 방산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 제품을 사실상 표준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탄소 섬유를 100년은 걸릴 기술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전략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수소차 연료 탱크나 국산 항공 우주 방산 프로젝트 등 명확한 수요처가 존재했습니다. 둘째, 공정의 국산화와 대량 생산 능력 확보에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셋째, 원료부터 부품까지 밸류체인을 촘촘히 연결하는 전략적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요소가 맞물리며 빠른 추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소 섬유의 기본 재료는 PAN이라는 아크릴계 폴리머입니다. 이 재료를 실 형태로 뽑아낸 뒤 고온에서 탄화시키면 탄소 배열이 촘촘하게 변하며 강도가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온도, 시간, 가스 조성 등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물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정의 안정성이 곧 제품 경쟁력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바로 표면 처리입니다. 탄소 섬유는 표면이 매끄러워 수지와 잘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표면 처리 기술이 있어야 복합재로서의 성능이 완성됩니다. 결국 원료 설계부터 방사, 안정화 처리, 탄화, 표면 처리, 최종 검사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공정을 얼마나 균일하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주목받은 이유는 이 공정 전체를 효율적으로 상용화하고 특정 산업이 원하는 성능으로 빠르게 튜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압 수소 탱크용 탄소 섬유는 충격 필요 시험 등 엄격한 안전성이 필수인데,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시험 인프라와 생산 능력을 초기에 집중 구축했습니다. 항공 우주용 탄소 섬유는 더 높은 등급의 균일성과 국제 인증이 필요한데, 정부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해 인증 시뮬레이션과 파일럿 라인을 빠르게 돌린 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즉, 단순히 실을 잘 뽑는 기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소재로 발전시킨 속도가 경쟁력을 만든 것입니다. 탄소 섬유의 실제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 그 영향력이 더 잘 보입니다. 먼저 가장 즉각적으로 수요가 폭발한 곳이 수소 연료 탱크입니다. 700바 이상의 고압을 버텨야 하는 탱크는 강하면서 가벼워야 하는데, 탄소 섬유 복합재가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항공우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의 동체나 날개에 적용하면 연료 효율이 올라가고, 이는 곧 운항비 절감으로 직결됩니다. 방산에서도 미사일, 구조체, 레이더 노출이 적은 장비 개발 등에서 탄소 섬유는 이미 필수 소재가 됐습니다. 스포츠 장비 역시 탄소 섬유가 성능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분야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수입 대체 효과입니다. 고성능 탄소 섬유의 국산화는 곧바로 높은 부가가치와 산업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수출 기회입니다.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을 확보한 국산 소재는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셋째는 연관 산업의 확장입니다.
탄소 섬유를 활용한 복합재 설계 가공 검사제 활용 기술까지 함께 성장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립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우선 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중적인 산업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과 환경성 문제도 중요합니다. 탄소 섬유 복합재는 분리 재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방산 분야는 품질 문제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고도화된 품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미래 전망을 보자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의 탄소 섬유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소차 전기차유 AM 같은 신산업이 시장을 견인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조 자동화, 저비용 원료 기술, 재활용 기술 발전 등이 이 소재 대중화를 이끌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의 민주화, 즉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품질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탄소 섬유라는 소재를 통해 기술력과 산업 전략이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따라잡기를 넘어 명확한 수요와 정책 지원, 그리고 산업계의 긴밀한 협업이 만들어낸 전략적 성공입니다.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이 소재가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드는 순간 비행기는 더 가벼워지고 자동차는 더 효율적이 되며 우리의 기술 자산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